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느냐, 그렇지 아니면은 무너지느냐 하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대선을 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 배후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주의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기도로서 공격하는 예수의 군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무차별 공습과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파괴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의 만행을 바라보면서 분노와 함께 통탄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스 정교회 78%, 복음주의 교회 2%, 캐톨릭 교회 10% 해서 인구의 90%가 신앙인들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하 방공호에서 눈밭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메어집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기 나라의 편을 들어준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그냥 울컥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저 무지막지한 푸틴의 공산 독재 체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에 예수의 군대인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전쟁들이기에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선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너무 많이 저질러지니 몇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당일 본선 투표를 하십시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에서 조작이 될 수가 있으니 투표할 때 몇 겹씩 접어서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엄정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법을 어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많으니 본투표하라고 하는 인사들을 선관위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투표하지 말라고 하면은 고소 사유가 되지만은 정당한 이유를 이런 이유를 들어서 원래 투표일인 당일에 투표 독려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투표관리관 공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것이 이것이 선거법입니다. 그 개인 도장이 찍힌 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지만은 그것은 정당한 투표용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기존대로 하지를 않고 온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 공간에 이미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항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이번 투표에는 투표관리관란에 선관위 직인 도장이 찍힌 것이나 일장기처럼 동그랗게 이 인주로 그냥 손 이렇게 찍어서 동그랗게 된 것처럼 그 인주로 찍힌 용지도 유효하고 또 빈 공란도 다 유효한 용지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이런 투표용지, 저런 투표용지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거 불법입니다. 또 이 빈 공란도 이제 다 유효한 이 발표를 했는데, 이 투표관의 개인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이 투표지는 그러니까 개인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는 어떠한 투표 용지도, 그러니까 직인이 찍히는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법을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계속 강행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의 의도가 없이는 그러한 불법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확산을 보세요. 누구나 다 의심이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K-방역해서 세계 1위 방역을 잘하는 나라라고 얼마까지 전까지만 해더라도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이제는 세계 제1위의 확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역 규제를 전부 다 거의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 여당, 야당, 정부에서 코로나 대확산을 명분으로 해서 사전 선거를 강력하게 독려를 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선거와는 달리 부정선거할 수 없도록 CCTV를 다 설치하게 했으니 안심하고 사전투표를 하세요,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182개 임시 사무소에서 4일, 5일 동안 투표를 보관을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CCTV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기계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다 우리들이 알 수 있잖아요. 지난번 제 검표에서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그리고 신권 같은 용지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 놀랐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식이 아니냐. 지금 투표하는 선관위 도장 찍은 용지나 일장기 도장 용지로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도 지난 4.15 총선 때처럼 선관위에서 중앙 컴퓨터로 사전에 득표율을 딱 조작을 한다면 이 선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본투표에서는 거의 야권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전부 다 빨갛습니다, 본투표는.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일률적으로 여권이 야권을 거의 2배 정도로 압승하여서 결과적으로 180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이것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전 1000개를 이게 던져서 그 모든 동전이 다 앞면만 나올 수 있는 확률과 같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검표에서 수많은 부정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부정을 저질러서 막장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을 질질 끌게 되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또한 투표지를 많이 접어서 투표하라고 했더니만은 지난 주간에는요, 투표지 절대로 접지 말라, 접어서 넣으면 무효 처리가 된다, 이제는 전자 개표기로만 사용한다 해서 여기저기에서 제게 문자를 막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반드시 접어서
투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투표이니까 접는 것이 법이고 몇 번을 접든지 법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공영 MBN 방송에서 팩트 체크로 어떻게 접든 그 접은 투표지는 무효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진영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대선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온 성도들에게 금식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10일 동안 다 할 수가 없으니 각자 형편에 따라서 하루만이라도 이 금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3월 1일 3.1절 새벽 기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일에 서울 노예 여전도에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집을 나갈 때 제 집사람이 여보, 당신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다니라 선언했어.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이번에는 대선에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치 현실을 지금 보면서 두 가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한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이유를 아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잘한 것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제 없는데, 이 정권 말기까지 국민적인 지지가 40% 유지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가? 둘째는 밑에 있던 참모 인사가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봐도 도저히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없는 인물을 40%나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참으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미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밀게 되면은 나라가 뒤집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5년,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30년, 40년 동안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온 국민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이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은요, 지금 물론 중도 세력이 있지만은요, 보수 진영과 이 진보 진영으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보수 진보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대화를 할 때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 가운데 나의 정치색이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 결판 날 수가 있게 된 이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이런 생각에 저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보수 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는 목사로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진영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의 현실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적인 목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대적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체사상 신봉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짜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보수와 진보로 두 갈래로 갈라쳐 왔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프레임이 자유 대한민국의 운동장을 기울게 한 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야, 너는 진보 세력이냐 보수 세력이냐고 묻는다면 대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대학생들의 60% 이상이 자신은 진보 세력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너는 진보를 좋아하고 보수를 싫어하느냐 물으면은, 진보는 말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나는 진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의 개념은 잘못된 것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진보 개념은 뭘로 알아듣느냐? 진보 개념, 진보라고 하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좌익 진영 인사들은요, 진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다 알고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진취적이고 개혁적이면은 자기 자신이 진보 세력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자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렇게 양당 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교도들이 가졌던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가정 중심의 가치와 윤리 도덕을 중시합니다. 기존의 헌법 체제와 그리고 전통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그리고 개혁을 해 나가더라도 차츰차츰 온건적인 개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미국의 자유주의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문화에서 어떻게 하든지 탈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자유 가치와 행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개인의 선택을 중시해서 소수 인권을 신장시키고, 그리고 정부의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이 정부 웰페어를 그냥 막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대 세력 사이에 최근에 진보 세력으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에 계속 나왔습니다. 미국의 진보 세력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회주의 급진 세력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는 중도 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급진자들로 온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젊은 층들이 가담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 진보 개념을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0-40년 전에 좌익 진영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짜서 퍼뜨렸습니다. 이것을 언론과 일반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일반화된 것입니다. 미국처럼 보수와 자유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사파 세력들이 쳐놓은 진보 텐트 속에 계속 줄줄이 계속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로 청년 대학생들과 소위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진보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인 것을 모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주개혁 세력으로 착각을 해서 진보 진영의 울타리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주사파 세력들은 이들을 세뇌했던 것입니다. 진보 세력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좋은 민주 세력이고, 보수 세력은 이런 좋은 이 진보 세력을 반대하는 아주 나쁜 세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오면서 보수 세력을 수구 꼴통이라고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들 간에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낡은 세대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양분된 것입니다. 이런 주사파 세력들이 전교조를 통하여서 지난 30년간 교육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민노총을 통하여서 산업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80년대 386 세대들이 정치계, 국회, 사법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심지어는 교회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 180석 가운데에 운동권 출신이 70여 명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자신이 진보 세력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37%, 중도 세력이 35%, 그리고 보수 세력이 24%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투표 이 성향이, 정치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요,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절대로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운동장이 기울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범이 바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라 우익과 자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익을 원하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왔던 국민들이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연방 체제를 원하겠습니까? 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체제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혁명적인 사회주의로 무력혁명을 일으켜서 기존 체제를 다 두드려 부시는, 그래서 완전히 이 체제를 바꿔버리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적인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와 정당과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같은 민주적인 합법 절차를 거쳐서 사회주의 체제로 서서히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체제 변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법안 통과가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3,800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법안이 무슨 법안인지 일반 국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시도를 했지만은 그것이 안 됐어요. 그 헌법 개정 초안을 보게 되면요, 누구나 우와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주주의 하면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야. 이거를 이제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시도하고 지방 분권 정치 체제로 이 지방을 중앙정부와 전부 다 독립시키는 것이,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빼고 사상의 자유를 삽입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을 연구하고 조직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자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사상도 차별을 두지 말자 하는 사상의 자유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40%가 이런 체제를 지지하고 있으니 저는 지성인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진보 보수라고 하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나왔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지 관계치 않고 무조건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진영의 사람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40%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번에 어제까지 이 37% 이상이 사전투표했으니 이번에 3월 9일 당일 투표율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40%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80% 투표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아야 40%. 이번에도 만약 사전선거에서 조작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사전투표에서 많은 부정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울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늘 6일째 금식을 하는데 나는 사실은 오늘 금식을 이렇게 마치고 먹고 싶더라고. 난 집이나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는데 아니 다른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음식이 살짝 들어오는 거야. 나는 금식 중단할 수가 없어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3일 동안 제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는 9일간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은 하루만이라도 함께 금식을 하면서 기울어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저 나라가 열흘 전에 저런 운명에 처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들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나의 정치 노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빛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나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썩어져 버리면은 썩지 못하도록 소금으로 우리는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요, 그분 앞에서 살리라고 살리라 하는 표현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복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사십시다. 그분 앞에서 사십시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짓과 불의와 부정의 세력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과 이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대선 후보 13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지도자,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지도자,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지도자, 그리고 어디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서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당시 목숨을 바쳐서 나라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우리도 금식하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